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6권. 자경루와 앙부일군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자경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 사내가 망치를 들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찾으시네. 강령전으로 가보게. 다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던 사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원래 부산 동래의 관노비였으나 태종대의 동래의 가뭄을 해결한 것을 인정받아 궁중기술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고 영리하며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장영실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강령전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순간 장영실의 머릿속에 세종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세종은 봄볕처럼 따뜻한 미소로 장영실을 맞아주었습니다. 너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들었다. 내 너를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상의원 별좌라는 벼슬도 내릴 것이니 과인과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라. 벼슬을 내린다는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반대하던 소리도 뚜렷이 기억났습니다. 전하, 노비에게 벼슬을 내리시다니요. 결코 아니되옵니다.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종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럼 그대들이 장영실보다 뛰어난 자를 내 앞에 데려오시오. 이 사람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나 뛰어난 재주를 가졌소. 난 그 재주를 높이 살 뿐이요. 장영실은 그런 세종에게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강령전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들어선 장영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이 촛불 하나에만 의지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무슨 일이 있으시옵니까? 세종은 장영실에게 최근 시계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시계는 사람이 늘 지켜보고 있다가 종을 쳐야 하니 불편함이 많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인데. 세종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사람 대신 스스로 종을 치는 시계가 있다면 정말 편할 거야. 그대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대라면 할 수 있을 것이야. 장영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계가 어찌 저 스스로 종을 울린단 말인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전하께 하늘과도 같은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 잠시 생각하던 장영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너무 심려치 마시고 소신에게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소신이 비록 미쳐나오나 성심을 다하여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장영실의 대답에 세종은 이제야 안심이 되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령전을 나서는 장영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스스로 종을 치는 시계라니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먼저 책부터 찾아보자. 장영실은 그 길로 지편전으로 가서 온갖 책을 뒤져가며 스스로 종을 치는 시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을 치는 시계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는 그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밤을 꼬박 새는 날도 많았습니다. 전하를 위해 꼭 그 시계를 완성해야 해.
어떤 방법으로 해보면 좋을까? 그러던 중 장영실은 물이 떠오르는 힘을 이용해 쇠구슬을 움직이고 움직인 쇠구슬이 스스로 종을 치는 장치를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막대가 떠오르면서 이 장치를 건드리고 그때 쇠구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거듭하는 동안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종을 치는 시계 자경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경루는 어떻게 스스로 종을 칠까? 장영실은 세종과 여러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경루를 선보였습니다. 전하, 이것이 자경루이옵니다. 물시계와 스스로 종을 치는 장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사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시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인가? 어서 작동을 시켜보라. 호기심 많은 세종이 장영실을 재촉했습니다. 예, 그럼 시범을 보이겠사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둡니다. 그러면 아래쪽 항아리로 물이 흘러내리겠지요. 물은 3개의 항아리를 거치면서 일정하게 흘러 그거야 원래 궁궐에서 쓰던 물시계와 다를 것이 없지 않소? 한 대신이 장영실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장영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인데도 세종의 신뢰를 받으며 궁궐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하오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기를 보시옵소서. 위쪽 항아리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래쪽 항아리를 지나 물바지 항아리에 고입니다. 물바지 항아리 안에 물이 차오르면 막대가 조금씩 떠오르겠지요. 물에는 물건을 띄우는 힘이 있으니까요. 막대가 떠오르면서 표시한 눈금을 읽으면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 것과 똑같이 안소. 조금 전에 대신이 또다시 따지고 들었습니다. 똑같이 안 싸웁니다. 막대가 떠오르면서 이 선반을 건드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선반이 기울면서 선반 위에 있던 구슬이 연결된 구리통으로 떨어집니다. 구슬이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나겠군. 그 소리로 시간을 아는 것인가? 세종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아직은 아니옵니다. 구리통 구멍으로 굴러간 구슬은 숟가락 모양의 장치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구슬을 받은 쪽은 내려가고 그 힘으로 반대쪽이 올라가면서 멈춰있던 큰 구슬이 움직이게 되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굴러간 큰 구슬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소 모양 장치에서 큰 구슬을 받은 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쪽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연결되어 있던 인형의 팔을 들어 올리게 되옵니다. 팔을 들어 올린다? 예, 팔을 들어 올린 그 순간 큰 구슬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이어져 있던 인형의 팔이 원래 위치로 내려가면서 종을 치게 되지요. 그 순간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대신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하, 신기한 물건이옵니다. 과연 그렇소? 세종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처음부터 트집만 늘어놓던 대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에 닭 모양의 인형이 빠끔히 나와 있었습니다. 닭이라? 혹시 유시라는 뜻이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리만으로는 몇 시인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장치 안에 시각을 알려주는 12개의 나무 인형을 넣어 싸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슬이 계속 굴러떨어져서 인형 장치에 다다르면 구슬이 떨어진 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쪽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인형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게 되는데, 자시에는 쥐 인형,
축시에는 소 인형이 나와서 시간을 알립니다. 막대가 떠오르는 높이에 따라 구슬이 모두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 시각마다 다른 인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옵니다. 자경루 외에 또 어떤 시계가 있었을까? 세종은 곧바로 경복궁에 보루각을 세우고 자경루를 설치했습니다. 병사들은 자경루의 종소리를 듣고 보신각에 있는 종을 쳐서 한양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자경루가 국가의 표준시계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영실은 여전히 자신의 작업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전하께서 부르시네.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실까? 장영실은 서둘러 강령전을 찾았습니다. 세종은 무척 반가운 표정으로 장영실을 맞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앉아라. 자경루 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성문을 여닫게 되었다네. 그 밖에 궁궐 업무에도 자경루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 그대가 큰 공을 세웠네. 세종이 장영실을 칭찬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신은 그저 전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장영실이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말을 하다 말고 뜸을 들였습니다. 전하, 하교하시옵소서. 자경루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세종이 여기까지 말하자 머리가 좋은 장영실은 세종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궁궐 밖의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간편한 시계를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옳거니, 바로 그거야. 장영실은 좀 더 간편한 시계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몇 달 후, 장영실은 새롭게 만든 시계를 가지고 세종을 찾았습니다. 전하, 상의원 별좌 장영실이 들었나이다. 장영실이 도착했다는 기별을 들은 세종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직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 벌써 완성되었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세종은 장영실이 가지고 온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시계라기보다는 솥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이 시계의 이름은 앙부일구이옵니다. 앙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솥이라는 뜻이고 일구는 해시계라는 뜻이옵니다. 해시계라? 해를 이용해서 시간을 아는 것이야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있어온 일이지. 옛날 사람들도 낮에는 해의 위치로 밤에는 별의 위치로 시간을 알아오지 않았던가. 하오나 그것은 대략의 시간을 추측하게 할 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사옵니다. 그럼 그대가 만든 이 괴상한 솥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시계는 물론 달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사옵니다. 뭐라?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지금부터 이 시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사옵니다.